안녕하십니까, 채널 5 이종욱입니다. 초기 스타트업들이 피치덱을 만들 때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 캐피탈 홈브루의 헌터워크 파트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들이 피치덱을 만들 때 항상 3가지 실수들을 하더라. 본인의 경험담을 나눈 것이죠. 초기 스타트업들은 아무래도 피치덱을 만들고 스타트업을 만나는 데 있어서 많은 경험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 컨설팅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피치덱이 뭔가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용어 사전에 따르게 되면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피치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타트업 업계에 계시다면 이 표현은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실수, 엑싯 전략에 대해서 너무 어필하지 말라. 엑싯 전략에 대한 슬라이드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슈들이 꽤 많이 불거지는데요. 헌터워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자는 스타트업들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아무래도 수익성이 큰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사업성과 비즈니스 전략이 뚜렷하게 되면 투자는 따라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엑싯 전략에 대한 것을 너무 어필하게 되면 돈만 쫓는 스타트업이라고 이렇게 정의 내려질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하고 계시는 스타트업의 목표가 투자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성공 또는 회사의 성장입니까? 결국 스타트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스케일업을 통한 회사의 성장과 성공에 있습니다. 사업을 해 나가려다 보면 자금이 필요하죠. 투자를 통해서 얻어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사업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너무 엑싯 전략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보다는 다루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유의하셔야 될 거는 이는 얼리 스테이지, 즉 초기 스타트업들에 해당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IR 피치덱에 엑싯 전략을 굳이 넣지 않아도 투자자와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측면으로 접근해 나가시는 것은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 스타트업들의 실수 2번째, 투자금으로 버는 시간을 너무 어필하지 마라. 오히려 마일스톤에 집중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일스톤이라는 표현이 또 나왔는데요. 마일스톤은 단계별 성장 전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 피치덱에서는 이 꺾은 선 그래프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1년차, 2년차, 3년차 식의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줄 수 있게끔 구현하고요. 투자 라운드와 기업의 가치 평가에 대한 투자 표현들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마일스톤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투자 금액과 투자 금액을 사용할 용처에 대한 것을 밝히는 것은 또 설득력 있는 그런 구성이 될 수 있지만, 투자금을 받은 것을 어디에 쓰겠다만 이야기하는 것은 투자자에 대한 마음을 설득하기가 어렵겠죠. 저 역시 IR 컨설팅을 할 때마다 마일스톤에 대한 디테일과 계획이 뚜렷하기를 매번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초기 스타트업에 계시다면 피치덱 다듬는 시간 지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3번째 실수, 구글과 하버드 로고 좀 그만 넣어라. 팀 소개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창업자와 팀원 소개를 현혹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를 지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창업 생태계에서는 링크드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하거든요. 링크드인을 보면 이 졸업한 것도 아닌 정보들을 가지고 표현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스타트업 하버드하고 관계가 있어? 구글하고 관계가 있어? 그럼 링크드인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 봤더니 비즈니스 스쿨이에요. 투자자와의 신뢰 구축은 어렵겠죠. 그러면 투자금을 받기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외국에만 한정되어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IR 피칭 컨설팅을 할 때 팀 소개 슬라이드에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뭔지 아세요? 자문위원과 파트너들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알 법한 유명한 분들. 그러면 이분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으세요? 이 회사랑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표현해내는 것이죠. 그러면 투자자가 그걸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신뢰를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걸 온전히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이 조급한 것은 알겠지만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팀 소개 슬라이드의 대부분이 학교 이름과 학과명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떤 한 대학에 여러 명들이 모여서 만든 스타트업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브랜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보지만 궁극적으로는 안 넣는 게 좋습니다. 투자자들은 스타트업들의 학교와 학과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커리어 패스, 즉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내공과 역량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헌터워크 파트너가 이야기했던 3가지 실수들에 대한 이야기 했었습니다. 첫 번째, 엑시트 전략을 넣는 것에 대해서 피하라. 두 번째, 마일스톤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맨파워를 피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헌터워크 파트너가 이야기한 것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기 스타트업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얼리 스테이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에 창업을 한 스타트업을 초기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타트업들은 거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타트업들에게는 어떤 실수들을 조정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회사가 확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유익한 소식이 되셨는지요? 피치덱을 잘 만들어서 IR에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5 이종욱이었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